안녕하세요. 삼진백난로 정현진입니다. 주택의 건축 상황이나 보일러 등유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난방 연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서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계획하시고 설계에 반영하시는 현장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일러로 난방을 해결하실 때 기름값이나 가스 비용이 만만치 않거나 원하시는 만큼의 따뜻한 난방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체 난방 수단을 고려하시다가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찾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택의 단열이 부족하여 실내 우풍이 심한 공간이나 1, 2층이 오픈되어 공간의 부피가 큰 거실 설계로 인해 보일러의 가동으로는 난방이 불가능한 현장의 경우에는 난방 보일러를 하루 종일 켜놓으셔도 원하시는 온도만큼 따뜻하게 난방이 되지 않고 거실에서의 생활이 곤란하실 정도로 춥기 때문에 발열량이 강력하면서도 난방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실 수 있는 난방 도구를 찾으시다가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설치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밀폐력이 설계되어 열효율이 높은 벽난로를 설치하시고 말씀드릴 세 가지의 올바른 사용 방법으로 벽난로를 사용하시면 적은 양의 장작을 소모하면서도 300도 이상의 높은 발열량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면서 실제로 보일러에 비해 더욱 강력하고 따뜻하게 주난방 수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별도의 바닥 난방 없이 벽난로와 부분 난방만으로 주난방을 해결하는 가정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벽난로가 보일러보다도 탁월하고 강력한 난방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를 대별하면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이용하는 난방이 보일러 난방보다 강력한 첫 번째 이유는 벽난로의 발열 양과 연료면에서 보일러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보일러의 경우에는 70도에서 80도 정도까지 난방수를 데피고 덮여진 온수가 엑셀 파이프를 가열하게 되면 뜨거워진 엑셀 파이프가 바닥 몰탈 시멘트로 전도율을 전달하게 되고 따뜻해진 시멘트의 열기가 장판이나 온돌마루로 전달하는 2차, 3차의 전도율을 통해 30도 내외 바닥 난방 효과를 얻게 됩니다. 이와 반면에 벽난로는 장작이 화점에서 800도 이상으로 연소되면서 복사에는 300도 이상, 최대 520도까지 발열되며 200도 이상의 대리열과 전도열을 설치된 공간에 직접 발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일러에 비해 발열량과 열효율이 10배 이상 강력하며 효율적입니다. 특히 집의 평수가 넓거나 거실이 1, 2층 오픈 설계되어 주택이 담고 있는 공기의 부피가 많고 난방 공간의 최적이 큰 경우 방바닥을 통해 30도, 40도가 발열되는 보일러의 난방 능력으로는 현실적으로 겨울 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벽난로를 사용하시게 되면 강력한 발열 성능을 더욱더 확실하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일러에 비해 발열량과 열효율이 10배 이상 강력한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사용하시면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 동안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도 오히려 더 따뜻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이용하는 난방이 보일러 난방보다 강력한 두 번째 이유는 벽난로가 보일러에 비교해 난방 속도에서 9배 이상 빠르기 때문입니다. 보일러를 이용하여 집안 전체를 25도 이상으로 난방하시려면 최소 2~3시간 동안 맹렬하게 가동하셔야 하는 상황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실내가 추운 상태에서 보일러를 재가동하고 난방수를 70도에서 80도로 다시 가열하여 집안 바닥 전체를 20도에서 30도의 전도율을 얻으려면 최소한 2~3시간의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춥고 에너지의 낭비 또한 극심한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벽난로는 점화와 동시에 1초에 1도의 속도로 5, 6분 이내에 300도 이상의 복사열과 200도 이상의 전도율을 강하게 발열함으로써 집안 전체를 20분 이내로 빠르게 난방시킵니다. 벽난로가 발열하는 300도 이상의 복사열과 대류열 및 전도열까지 3가지 형태의 발열과 보일러를 가동하실 때 발열하는 25도의 전도율을 비교하시면 12배의 놀라운 발열 능력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런 발열 능력의 차이로 인해 실내를 25도로 올리기 위해 필요한 난방 시간은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20분과 보일러를 가동하실 때 3시간으로 결국 9배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방의 강도와 순간 발열량의 측면에서 보일러와 벽난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격한 차이로 벽난로가 더 빠르고 강력합니다. 벽난로를 이용하는 난방이 보일러 난방보다 탁월한 세 번째 이유는 벽난로에 사용하는 장작은 석유와는 달리 현장 여건에 따라서 직접 채취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하실 수도 있는 바이오매스 연료로서 든든한 에너지원이기도 하면서 준비하신 장작의 체적이나 무게에 따라서 발열량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40평형대의 평균적인 전원주택 한 세대는 조명, 난방, 온수 등 여러가지 전기장치를 포함하면 해마다 24,000kWh의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완전연소를 진행하는 올바른 품질의 벽난로를 설치한 주택에서 장작을 사용하여 난방하면 12,000kWh 이상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설치된 연료율이 75%인 벽난로에 나무 3,000kg을 연소하면 최소 12,000kWh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벽난로 발열 성능의 측정 기준인 킬로와트로 환산하면 전기 히터에서 발생하는 열은 대부분 3kW 미만이지만 벽난로는 소용도 6kW 이상을 발열하고 15kW 이상 발열하는 벽난로 모델도 많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주택에 필요하신 난방 능력을 계량하시어 장작만을 준비하시면 화석연료인 기름값의 변동을 신경 쓰실 필요 없이 돌아온 겨울마다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더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보일러보다 큰 장점의 하나입니다. 벽난로를 이용하는 난방이 보일러 난방보다 우수한 네 번째 이유는 벽난로가 보일러에 비해 더욱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여 가동되는 보일러는 그 에너지원이 고갈되고 있는 유한한 에너지입니다. 석유는 재생 가능하지 않으며 생산과 운송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면서도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또 다른 종류의 환경 피해가 발생합니다. 석유나 가스가 연소되면서 함께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기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한 수력 발전소는 댐, 중장비, 송전선 때문에 풍광이 훼손되며 터빈과 콘센트 전력선에서 20에서 30%의 전기가 손실됩니다. 전기는 기술적인 기타의 상황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력 공급이 완전히 중단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블랙아웃이라고 불리는 대정전의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석탄은 장작에 비해 발열되는 에너지량이 2배에 가깝지만 채굴과 운송 비용을 감안해야 하고 사용하시는 연소 과정에서 치명적인 가스가 함께 배출될 수도 있습니다. 핵발전은 효율적이긴 하지만 환경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벽난로를 이용하는 난방이 보일러 난방보다 뛰어난 다섯 번째 이유는 보일러에 비교해 벽난로가 우리 몸에 더욱 건강한 난방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을 연소하면서 방열되는 복사열은 인체의 피부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 몸에 다르게 반응하면서 건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인 보일러나 전기 라디에이터, 석유 히터는 거실에 공기만을 데우지만 장작불은 햇빛과 같은 다량의 원적외선 전자기파를 함께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온몸에 장작의 복사열이 도달하게 되면 피부와 몸속이 강렬하게 데워지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옛날 부엌에서 장작을 사용하며 난방과 요리를 책임지셨던 어머님들께서는 암이 거의 없으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체 전체에서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열이 동시에 발열하는 장작 벽난로는 실내 공기에 통풍기의 공기 흐름에도 영향을 줍니다. 벽난로는 화실로 유입되는 미세량의 공기로 연소 속도가 조절되고 그 공기의 흐름을 통해 실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동시에 실내 상하부의 공기순환을 돕는 역할을 함께 수행합니다. 이처럼 벽난로를 이용한 난방 방식은 보일러 난방과는 달리 건강의 측면에서 탁월한 차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겨울 6개월간 24시간 준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벽난로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본 성능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성능 첫 번째는, 벽난로는 장작이 연소하는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량을 사용자의 조절에 따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는 댐퍼 설계로 장작의 연소 속도를 사용자의 의도만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겨울 동안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려면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모를 극소화하고 발열량을 극대화하면서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즉 벽난로에 장작을 투입하시는 간격이 최소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벽난로가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이 길어야만 화실 안에서 연소되고 있는 장작의 부피에 신경 쓰지 않고 겨울 6개월간 24시간 연속으로 편리하고 연료율 높은 난방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에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댐퍼를 닫아도 연소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 내외로 짧은 벽난로를 사용하시게 되면 벽난로의 곁을 떠나지 못할 정도로 자주 장작을 투입하셔야 하는 불편함과 함께 막대한 장작 소모량으로 인해 배출되는 과도한 양의 재 또한 자주 치워야 하는 불편함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발열량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서도 장작 비용은 5배 이상 들어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보일러 기름값 대비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경제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동차의 기름값을 절감하려면 기름 1리터당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긴 연비가 높은 자동차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려면 댐퍼를 이용하여 장작의 연소 속도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장작을 한 번 투입하여 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벽난로를 설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댐퍼 응답성은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의 밀폐력으로 좌우되며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으로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열효율이 떨어지는 벽난로에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은 대부분 한두 시간에 그칩니다만, 열효율이 높은 벽난로에 장작을 한 번 투입하시면 5시간에서 11시간의 버닝타임을 나타내어 8배만큼의 큰 차이가 납니다. 자동차도 연비에 따라 소비되는 연료비가 다르듯 어떤 효율의 벽난로를 사용하시는가에 따라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장작 비용은 동일한 시간을 사용하시더라도 최대 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즉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소시킬 때 벽난로의 댐퍼 능력에 따라서 발열량에서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장작의 소모량은 8배까지 차이나 결과적으로 64배까지의 연료율 차이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8배 이상의 장작 소모량의 차이를 장작의 비용 차이로 계산해보면 장작 가격이 1톤에 25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밀폐력이 구비된 고품질의 벽난로는 한 달에 52,000원이 소요되는 반면에 밀폐력이 떨어지는 저급한 품질의 벽난로는 한 달에 60만원 이상의 장작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서 벽난로를 사용한 난방에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을 한 번 투입하여 오래 연소시키며 발열량을 높이려면 벽난로에 화실로 유입되는 공기를 댐퍼에서 완벽하게 통제하여 화실 내부의 산소가 부족하도록 유지함으로써 장작의 연소를 지극히 느리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벽난로의 화실 내부에서 타오르는 불꽃의 유속이 장작의 소모 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에서 버닝타임으로 표현되는 장작의 투입 간격은 댐퍼의 응답성과 티슈 테스트를 통해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장작을 점화하고 20분 이상 경과하여 발열의 최고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댐퍼를 여다 놨을 때 불꽃이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댐퍼 응답성이 설계되어 있는 벽난로라면 장작의 투입 간격을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벽난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완전 연소를 지속하고 있는 벽난로에 일반 티슈 몇 장을 놓고 댐퍼를 여다 놨을 때 티슈의 연소를 완전히 중단시키거나 재연소시킬 수 있다면 장작의 투입 간격을
5시간에서 11시간까지 조절할 수 있는 벽난로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성능 첫 번째는 사용자의 템포 조절에 따라 장작의 연소 속도가 가스레인지처럼 정교하게 조절되는 벽난로입니다.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 성능 두 번째는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보일러를 사용하실 때와 비교하여 발열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며 강력한 발열 능력을 발휘하려면 세라믹 유리에 거름이 부착되지 않아 화실에서 연소하는 장작의 불빛이 99% 이상 투과하여 300도 이상의 복사열의 형태로 방출되면서 동시에 200도 이상의 대류열과 전도열을 지속적으로 실내로 발열하여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측정된 발열 에너지 효율을 비교해보면 밀폐력이 구비된 연료율이 높은 벽난로 92%와 연료율이 낮은 벽난로 15%로 무려 6배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료율이 15%인 벽난로에서 연소하면 발열량이 0.6kWh를 나타내며 연료율이 40%인 벽난로에 연소시키면 발열량은 1.7kW에 머뭅니다만 연료율이 75%인 벽난로에서는 3.2kWh에서 최대 5.3kWh의 에너지를 발열할 수 있습니다. (0.6kW와) 5.3kWh 동일한 양의 장작을 연소하여도 사용하시는 벽난로의 열 효율 차이에 따라서 8배 이상의 발열량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벽난로 앞유리에 거름이 끼지 않는 에어커튼 기능이 정확하게 작동되어 깨끗한 세라믹 유리를 통해 복사열이 3배 이상 발열되면서 200도 이상의 대류열과 전도열을 지속적으로 발열하는 벽난로가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갖춰야 할 두 번째 기본 성능입니다.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제 조건 세 번째는 이중연도의 표면 온도가 70도를 넘지 않을 정도로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도의 표면 온도가 낮다는 것은 화실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연도를 통해 즉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장작이 연소하며 화실에서 만들어진 열 에너지가 화실 내부에 오래 머물면서 벽난로의 몸체를 통해 발열하고 연도를 통해 느리게 빠져나갈수록 연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벽난로의 열 효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의 열 효율은 장작의 부피당 잠재 발열 에너지의 총량을 구하여 해당 장작을 벽난로에서 직접 연소시켜 연도를 통해 빠져나간 열 에너지량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연도의 온도가 낮다는 것은 벽난로에서 장작이 연소하며 극소량의 열 에너지가 연도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연도가 가열되지 않고 저온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벽난로를 가동할 때 연도의 온도가 낮은 벽난로는 이처럼 연료율이 높다는 장점은 물론 연도 화재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도 함께 제공합니다. 열 효율이 낮은 벽난로에서 장작이 빠르고 많이 연소하게 되면 장작이 타면서 만들어내는 열 에너지가 벽난로의 화실 내부에서 머물지 못하고 벽난로의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벽난로의 몸체에서는 오히려 발열량이 미미하고 굴뚝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나 결국 벽난로의 연통 화재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벽난로의 밀폐력에 의해 정확하게 통제되어 완전 연소를 지속할 만큼 극소량의 공기만이 화실로 유입되고 이와 동일한 양의 극소량의 공기만이 연도를 통해 배출되면서 굴뚝 표면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벽난로가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갖춰야 할 세 번째 기본 성능입니다.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갖춰야 할 세 가지의 기본 성능인
댐퍼 응답성과 강력한 발열 능력, 연도의 낮은 표면 온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밀폐력이 있는 벽난로라는 하나의 명제로 귀결됩니다. 즉 벽난로를 가동하실 때 정교한 응답성을 지닌 댐퍼가 작동하며 5시간에서 11시간마다 한 번씩 투입하는 장작으로 충분한 버닝타임과 강력한 발열 능력으로 해마다 오르는 연료비를 절감하면서 벽난로를 통한 주난방 생활을 즐기시려면 밀폐력을 지닌 고효율의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이 선제 조건인 것입니다. 현대 벽난로의 발열 기술은 MTB 시스템과 이중연소, 다중연소, 클라우드 버닝, 고스트 버닝까지 장작의 소비를 극소화하고 발열 양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장작이 지닌 잠재 발열 에너지를 벽난로에서 모두 발산하고 보일러의 가동보다도 강력하게 연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급한 품질의 벽난로를 사용하시면 1시간마다 장작을 투입해야 하는 수고와 자주 해줘야 하는 재처리의 불편함, 2차 공기의 부재로 인해 벽난로 유리에 끊임없이 둘러붙어 불꽃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저효율은 고사하고라도 한 해 겨울마다 최소한 8루배 이상 소비되는 엄청난 장작 비용으로 인해 보일러 기름값을 절감하기는커녕 벽난로에 실망하시고 사용을 중단하시거나 또는 연료율이 높은 고품질의 벽난로로 교체 시공하시는 이중의 비용을 감수하시는 현장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벽난로에서 장작의 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며 연료효율을 증대시키는 벽난로의 밀폐력은 댐퍼를 작동해 보시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마 후 1시간 이상 경고하여 벽난로의 추결이 완성되어 350도 이상의 복사율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시점에서 댐퍼를 여닫아 주십시오. 댐퍼를 닫았을 때 2-3초 이내에 장작의 연소가 즉시 중단되어 불꽃이 완전히 사라지고 댐퍼를 열었을 때 2-3초 이내에 장작의 연소가 빨라진다면 밀폐력에 설계된 고효율의 벽난로로서 단위 시간당 장작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게 유지되는 고효율의 벽난로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벽난로의 밀폐력을 확인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활발하게 연소되고 있는 벽난로의 화실에 부드러운 티슈 대여섯 장을 투입한 후에 댐퍼를 여닫았을 때 티슈의 연소를 중단하거나 재발화하는 것이 간편하게 조절된다면 준한방으로 사용하셔도 손색 없는 연료효율 높은 벽난로입니다. 어떤 장작보다도 부드럽고 보유습도가 낮은 소재인 티슈의 연소를 댐퍼의 조절에 따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장작은 더욱더 정교하게 조절되어 버닝타임을 11시간 이상으로 연장하시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극소량의 장작 소비량과 함께 11시간의 긴 버닝타임과 강력한 발열량으로 벽난로를 보존난방이 아닌 준난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벽난로가 밀폐력이 설계되어 있어야만 말씀드린 세 가지의 필수성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보일러의 보존난방이 아닌 준난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벽난로 사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난로를 준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벽난로 사용 방법 첫 번째는 겨울 6개월간 사용하실 올바른 품질의 장작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준난방으로 사용하실 벽난로에 준비하셔야 하는 올바른 품질 기준은
쪼갯목과 절단목에 보유습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장작입니다. 보유습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장작은 장작의 무게당 발열량이 높기 때문에 벽난로에 댐퍼를 닫아서 버닝타임을 최장 시간으로 길게 설정해도 복사열과 대류열, 전도율이 맹렬하게 발열하면서 동시에 완전연소와 친환경연소를 지속합니다. 겨울 6개월간 벽난로를 운영하시며 들어가는 장작 비용은 장작을 무조건 많이 말려서 보유습도가 낮은 장작을 사용하실수록 장작의 단위당 발열량은 극대화되고 소비되는 장작량은 적어집니다. 이와 반대로 벽난로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습기가 많은 건조되지 않은 장작을 투입하고 댐퍼를 열어서 빠르게 연소시키면 보유습도 20% 미만의 마른 장작을 조금씩 천천히 연소시키는 것에 비교해 벽난로의 열 효율은 8분의 1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벽난로의 화실 안에서 400도씨 미만으로 빠르게 불완전 연소시켜 그 열 에너지를 벽난로의 몸체를 가열할 시간 없이 연도를 통해 빠르게 배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완전 연소는 벽난로의 화실과 연도 내부의 커러소트가 두껍게 둘러붙어 벽난로의 침리 파이어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화재의 위험이 높아지고 대기를 오염시킵니다. 벽난로용 장작을 너무 말리면 안 된다는 것, 즉 이상적인 수분 함량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속설입니다. 장작을 실로에 보관할 때 아무리 오랫동안 잘 건조시켜도 수분 함량이 12% 아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바짝 말리기에 일관된 원칙을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종에 관계없이 장작 1kg에는 5.3kWh의 잠재 발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작의 잠재 발열량은 장작이 보유한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무의 수분 함량이 20%면 발열량은 kg당 4.2kWh로 낮아집니다. 동일한 수종, 동일한 부피의 장작을 같은 벽난로에서 연소하더라도 습도가 높은 장작은 건조된 장작에 비해 발열량이 낮고 잘 건조된 장작일수록 발열량이 높습니다. 장작의 보유 습도가 10%씩 높아질 때마다 벽난로에서 발열 온도는 7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6개월간 벽난로의 장작 소모량을 줄이시려면 사용하실 장작을 무조건 잘 건조시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작이 덜 건조되어 신재 부분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분은 불과는 상극으로서 연료율과 환경에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줍니다. 습도 높은 젖은 장작을 벽난로에 댐퍼를 열고 빠르게 연소시키더라도 발생되는 열 에너지의 40% 정도를 자신이 지닌 수분을 기화하는 데 사용하게 되면서 장작의 연소 속도나 불꽃의 크기에 비해 발열량이 미미합니다. 따라서 벽난로의 엔진이라고 말할 수 있는 화실 아궁이를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까지 올리지 못하고 낮은 온도에서 불완전 연소를 지속하면서 미지근한 정도의 발열에 그치는 비효율적인 가동이 계속됩니다. 예를 들어 장작의 보유 습도가 40%라면 10kg의 장작에는 4kg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장작을 벽난로에서 연소하시면 4kg의 물을 계속해서 벽난로의 화실에 뿌리면서 연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덜 마른 장작은 보유한 수분으로 인해 점화가 어려우며 지속적으로 연소하기 힘들고 어렵게 태울지라도 발열량이 3분의 1 이하로 적게 발생하고 공기를 오염시켜 주위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연통에 검댕이가 끼어 굴뚝 화재의 위험까지 높아지게 함으로써 벽난로를 보일러를 대체하는 중난방으로 사용하시기 곤란하게 만드는 주범인 것입니다. 겨울 동안 중난방으로 사용하실 장작을 보유습도 20% 미만으로 잘 건조하시어 높은 발열량과 함께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지켜내는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효율적인 벽난로와 함께 하십시오.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올바른 품질의 장작 기준 두 번째는 쪼갯목과 절단목을 3대7의 비율로 준비하시고 일상에서 연소하실 때는 굵은 지름의 평균 밀도가 높은 쪼개지 않은 절단목, 즉 통나무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장작에서 쪼갯목은 순간 발열량이 높은 반면 버닝타임이 짧고 절단목은 순간 발열량은 비교적 낮지만 장작의 지름이 클수록 버닝타임이 길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름이 20cm를 넘는
굵은 장작을 벽난로에 사용하시면 버닝타임을 길게 연장하여 장작을 한 번 투입하면 오래 연소하고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를 극소화합니다. 목질이 단단하고 밀도가 높아 많은 열량을 방출하는 지름이 굵은 장작을 사용하실수록 지름이 비교적 가는 장작을 사용하시는 것에 비교해 기하급수적으로 연소 시간이 길어지며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버닝타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점화하실 때나 발열 온도를 빠르게 올리실 때는 쪼갯목을 선택하시고 실내 온도를 유지하시며 버닝타임을 길게 사용하실 때는 절단목을 사용하시면 시간당 장작 비용을 절감하시면서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을 만큼 벽난로의 운영이 간편해집니다. 벽난로용 장작을 추위가 시작된 가을이나 겨울이 아닌 봄철에 쪼갯목과 절단목을 나누어 미리 구입하시어 건조하시면 구입 비용도 절감하시고 중난방으로 사용하실 벽난로의 사용을 더욱 편리하게 합니다.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벽난로 사용 방법 첫 번째, 보이습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쪼갯목과 절단목을 준비해 주십시오.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벽난로 사용 방법 두 번째는 벽난로를 800도 이상의 완전 연소 온도로 올린 후에 댐퍼를 조절하여 화실 내부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버닝타임이 10시간 이상 되도록 댐퍼의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는 것입니다. 삼지맥난로를 비롯하여 많은 벽난로 회사들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댐퍼의 조작을 최소화하고 벽난로 스스로 자율연소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동연소는 실내 온도와 관계없이 고온의 연소를 지속하는 문제로 인해 버닝타임이 2~3시간 이내로 머물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어 겨울 6개월간 24시간 연속 연소를 통한 중난방으로 사용하려는 사용자의 필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는 벽난로 사용방법 두 번째는 벽난로의 댐퍼의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장작을 한 번 투입 후 장작을 재투입하지 않고 연소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을 10시간 이상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즉 댐퍼를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개방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 실내 필요 온도에 따라 장작의 연소 속도를 조절하여 버닝타임을 느리고 하루 24시간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며 장작을 서너 번만 투입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벽난로의 댐퍼를 과도하게 닫아 지속적으로 낮은 온도에서 가동하시게 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장작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귀중한 연소가스를 고온에서 재연소시키지 못해 열효율과 발열량이 떨어지게 되고 동시에 크레소트가 만들어져 연통을 막히게 합니다. 이러한 사용 방법은 벽난로가 미지근한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는 있지만 방출되는 전체 발열량은 동일한 장작을 댐퍼를 개방하여 완전 연소시켰을 때보다도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벽난로의 댐퍼를 완전히 개방하고 사용하시는 것도 장작을 낭비하고 버닝타임을 기형적으로 짧게 하는 잘못된 사용 방법입니다. 댐퍼를 과도하게 열고 사용하시면 화실로 유입되는 과도한 공기량으로 인해 벽난로 화실에서 만들어진 열에너지가 연도를 통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가 많아지고 연료율은 30% 미만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벽난로를 중난방으로 사용하시는 올바른 댐퍼 사용 방법은 댐퍼를 완전히 닫거나 완전히 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댐퍼 조절을 통해 장작을 태우지 않고 녹이듯이 불꽃의 유속을 지극히 느리게 유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 방법은 장작을 연소하는 것이 아닌 장작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재연소하며 발열을 지속하는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고효율의 발열 방식입니다. 불꽃의 유속은 정확하게 장작의 소모 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불꽃의 유속이 느릴수록
열효율은 높고 장작의 소모 속도가 느리게 연소되면서 장작의 발열 에너지를 실내로 완전히 방출하게 됩니다. 벽난로 댐퍼의 최적점은 벽난로의 연소 상태를 굴뚝 끝으로 나오는 연기의 색깔과 냄새를 통해 확인하시면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실 때 외부의 굴뚝 끝에서 시커먼 연기가 배출되고 있다면 냄새와 매연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위에 피해도 주게 되지만 배출되는 연기 자체가 소중한 에너지를 연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대기로 올려보내는 에너지 낭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벽난로에서 단위 시간당 장작의 소비를 최소화하는 고효율의 연소를 지속하게 되면 연도 끝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맑고 투명한 아지랑이 형태로 극소량의 연기만이 배출됩니다. 화실 내부에서 배출되는 유해 가스까지 발열 에너지로 완전히 전환되어 완전 연소를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벽난로의 화실로 공기 유입량을 줄여 화실을 8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천천히 연소시키면 연료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불꽃의 색깔이 밝고 투명한 색채를 유지하며 장작은 완전 연소됩니다. 800도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 연소되었다는 증거는 장작이 사한 밀가루의 분말과 같은 고온 가루로 연소되면서 카본 일산화물, 초산, 페놀, 메탄올, 매연, 그름, 타르 등등의 장작 연소물까지 완전히 연소되어 벽난로 화실의 내화벽들이 본래의 색깔대로 깨끗하게 유지되고 남은 재가 희고 고온 분말의 형태로 지극히 적게 생산되어 일주일에 한 번의 재처리로 충분하게 됩니다. 벽난로를 사용하시면서 굴뚝 끝에서 투명한 아지랑이 형태로 연기가 보이지 않거나 또는 하얀색으로 소량의 연기만을 배출하는 댐퍼 조절점을 찾으십시오. 이렇게 연소하시는 것이 시간당 장작의 소모량을 최소화하고 발열량을 극대화하면서도 동시에 환경을 보호하고 장작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며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최적의 경제적 사용 방법입니다. 벽난로의 댐퍼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화실 내부의 온도를 완전 연소로 유지하시며 극대화된 연료율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며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십시오. 벽난로를 준한방으로 사용하시는 벽난로 사용 방법 세 번째는 벽난로를 끄기와 재점화를 반복하지 않고 10월부터 3월까지 겨울 6개월 동안 24시간을 연속해서 벽난로를 가동하시는 것입니다. 10시간 이내에 외출 시에도 장작을 투입하신 후에 댐퍼를 최소로 조절하시고 외출하시고 귀가하실 때까지 벽난로의 열기로 난방을 지속하도록 댐퍼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벽난로를 연속해서 가동하시면 벽난로가 상온까지 식지 않기 때문에 실내 별도의 난방이 필요 없으면서도 벽난로를 점화하여 완전 연소 온도까지 올리는 추결 과정에서 과소비될 수밖에 없는 장작을 소비할 필요가 없고 벽난로의 운영 또한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벽난로는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처음 불을 붙이시고 본격적인 발열을 시작하는 가동 시간까지는 10분 정도의 워밍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벽난로가 싸늘히 식은 상온의 상태에서 화실 전체 온도를 800도 이상 올리는 10분 정도의 점화와 워밍업 시간에는 저온에서의 연소로 인해 피할 수 없는 불완전 연소 현상이 나타나면서 단위 시간당 많은 장작 소모와 함께 대기 오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급가속과 급제동을 반복하시면 연비가 떨어지고 기름값이 많이 들고 환경이 오염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벽난로를 완전히 껐다가 상온의 상태에서 다시 점화하여 복사열 300도 이상의 정상온도까지 올리는 시간까지 소비되는 소시계용 장작은 벽난로를 평상시에 운영하는 3시간 정도의 장작 소비량과 동일하게 소비됩니다. 점화 초기에 이러한 워밍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불완전 연소와 장작 과소비가 있음으로 인해 가능한 한 겨울 내내 벽난로를 꺼트리지 마시고 연속해서 사용하시면 버닝타임이 길어지면서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장작 소비량은 오히려 절감되는 것입니다. 벽난로 화실의 온도를 800도씨 이상의 고온에 도달시켜 버닝타임을 11시간까지 조절하시며 24시간 연속으로 가동하십시오. 연료율이 높은 고품질의 벽난로는 벽난로 화실 내부에 추결 기능이 있어 5시간에서 11시간 사이에 장작을 한 번만 투입해 주시면 벽난로의 몸체 온도가 내려가지 않고 연속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십니다. 가능한 한 벽난로를 끄지 않고 24시간 연속 가동하시는 릴레이 연소를 통해
완전 연소를 유지하시는 경제 난방을 선택하시고 벽난로를 준난방으로 사용하십시오.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고 벽난로를 준난방으로 사용하시며 주택의 난방을 해결하시는 벽난로 사용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작을 연소하시는 즐거움은 물론 어떤 연료보다도 안전하고 효율적이면서도 발열량과 열효율의 측면에서, 발열의 속도에서, 난방 능력에서, 환경 친화적인 면에서, 건강의 측면에서 탁월하게 앞선 능력을 발휘하는 난방 도구가 벽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일수도 20% 미만으로 잘 건조된 장작을 준비하시고 완벽한 밀폐력을 통해 장작의 연소 속도가 사용자의 조절에 따라 10시간 이상으로 조절되는 벽난로를 겨울 6개월간 24시간 연속으로 준난방으로 사용하시며 돌아오는 겨울마다 보일러의 도움 없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신 시간 즐기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